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16회차 K리그 7경기 분석 및 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직 15회차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배당이나 투표율 이런 게 아직 뜨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배당과 투표율이 뜰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재의 초안픽과 최종픽과 조금 바뀌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주중에 K리그2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들도 보고 나서 최종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위 강원 대 1위 전북의 경기인데요. 강원 같은 경우에는 성남과 1대1로 비겼었고요. 전북은 대구에게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강원은 지난 경기 U22 룰로 이강현 키퍼가 나왔었고요. 정석화 대신에 고무열이 나오면서 전반에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역습에서도 좀 좋았고요. 선제골을 김승대와 고무열의 호흡으로 만들어냈지만 후반에 좀 지쳐있는 모습이 좀 많았었고 이제 아무래도 빌드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뒷공간 또 역습 때 중앙 수비 2명만 남아있는 모습, 측면 공간도 좀 많이 내주는 모습도 있었고요. 또 교체 자원이었던 김지현 그리고 정석화도 별 활약이 없었습니다. 일단 강원은 이강현 키퍼가 아니었다면 선방이 없었다면 조금 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강현 키퍼가 저는 나올 때마다 좀 불안하다라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난 경기에서는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강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1대1로 비기고 있던 상황에서 추가 시간인데도 빌드업을 하는 그런 모습, 백패스하고 그런 모습이 좀 아쉬웠고요. 이렇게 추가 시간이나 아니면 경기 막바지에 비기고 있거나 지고 있을 때에는 전방위 때려놓고 그러한 높이를 활용한 그런 공격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상대가 내렸을 때 높이를 노릴 수 없다라는 점이 높이를 해줄 만한 그런 타겟터가 그나마 김지현 말고는 없었다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김보경이 선발에서 제외가 됐었고요. 조규성은 K리그1에서 데뷔골을 넣었지만 퇴장도 당했습니다. 돌파보다는 크로스 공격 그리고 풀백이 높은 위치까지 올라오면서 그러한 공격이 좋았었고요. 쿠니모토도 좋았지만 측면 돌파 자체가 제 기억상으로는 그리 많지 않았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세트피스가 좋았고요. 무릴로가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었고 무릴로가 중원 쪽으로 좀 윙인데 이제 중원 쪽으로 이동을 하면 그 공간을 김진수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약간 울산이랑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청용 선수가 중원으로 가는 것처럼 수비 같은 경우에는 측면 그리고 뒷공간을 좀 내주는 경향이 있는데 지난 경기에서는 대구가 공격이 거의 없었어서 그런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일단 이변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원이 두 경기째 좀 배신을 제가 당한 상황인데 이번 경기만큼은 전북을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원 싸움에서는 강원의 미드진이 그리 강하진 않기 때문에 성남에게도 미드진이 좀 밀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강원이 전북과의 경기만큼은 빌드업 축구를 조금 내려놓고 역습 위주로 좀 그런 효율적인 선수비 후역습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줄타기장인 김승대 그리고 고무열 김지현, 조재환의 한 방으로 김진수 쪽의 그 측면 자체가 전북의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공간을 노릴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특히 김승대 같은 경우에는 모라이스 감독에게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었었기 때문에 좀 이를 갈고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북은 이런 강팀의 모습답게 비길 경기 이기고 질 경기 비기는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무승부까지는 전북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무 투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12위 광주 대 1위 울산의 경기인데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상주에게 1대0 패배, 울산은 부산과 1대1로 비겼습니다. 광주 3연패 중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기는 제가 이변으로 봤었지만 또 울산과 맞붙는 이 광주의 경기는 이변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광주는 이정엽, 이동준, 김병호, 박종우, 윤석영, 핀지신코 이런 선수가 없습니다. 펠리페 한 명이고요. 광주의 단통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표율이 좀 너무 몰리면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11위 부산 대 8위 수원의 경기인데요. 부산은 울산과 1대1로 비겼었고 수원은 인천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번 시즌 첫 승리를 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첫 무승부를 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타가트 선수가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타가트 선수가 조금 더 높은 B클럽에 가서 본인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이임생 감독을 통해서 나왔었고요. 수원의 이제 문제는 지난 경기도 결국에는 PK, 페널티킥 골이었고요. 영기훈이 아직도 수원의 에이스라는 점은 나이가 이제 38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공수를 연결해 줄 만한 선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크루피치 선수가 제공권이나 뭐 포스트 플레이, 뭐 고승범의 중거리, 뭐 뒷공간을 노리는 그런 모습들은 그나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U22 룰에 대해서 좀 약점이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 룰로 이제 광원이 이강현 키퍼가 그 룰로 썼었던 것처럼 부산 같은 경우에는 김정우 선수 키퍼를 이제 U22 룰로 써서 나왔었는데 생각 외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U22 룰 선수가 필드 플레이어가 아니라 키퍼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점은 부산에게 있어서 플러스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1부 리그와 2부 리그의 격차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스쿼드만 봤을 때는 뭐 호물로, 박종우, 이동준, 김병우, 빈지시고, 이정엽, 김문환 뭐 이런 선수들의 부산이 오히려 수원보다 더 좋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산의 수비가 조직력 문제가 아직까지는 남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측면, 중앙 공간, 뭐 세트피스가 불안한 점 등이 있지만 수원 역시 측면 공간을 좀 내주는 경향이 있고 볼 처리 자체도 조금 불안하고 세트피스에서도 불안한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좀 이변으로 보고 제가 가감하게 부산의 단통 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무승부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일단 이 경기 자체는 수원의 사이드보다는 부산의 승무 사이드로 보고 있고 부산의 단통 승을 갈지 무승부를 갈지 아니면 투팩을 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9번째 경기입니다. 7위 안산 대 8위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인데요. 2부 리그 경기고요. 안산은 부천에게 2대 0으로 패배를 했었고 제주는 대전에게 3대 2로 패배를 했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에는 김길식 감독이 지휘하고 있고요. 브루노 선수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윤도, 뭐 발레아, 팔리팡의 제공권, 사드 선수는 교체로 한번 나왔었는데 좀 무난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것 같아요. 뭐 안산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과 빈지신코 그리고 이만석 감독이 나간 상황이지만 외국인 용병 자체는 말씀드렸던 이런 선수들은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비 같은 경우에는 뒷공간을 좀 내주고 압박에 좀 고전하는 모습, 수비도 좀 실수하는 모습, 볼 처리도 좀 좋지 못한 모습이 있었고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우승 후보지만 시즌 초반은 좀 좋지 못하고요. 남길 감독의 제주는 주민규, 뭐 공민현 그리고 아길라르, 윤보상 키퍼, 뭐 정조국, 안현범 이런 선수들이 있고요. 역습이 좀 좋은 편이었고 세트피스도 나쁘지 않고 공격력 자체는 좋지만 수비가 뭐 중앙 공간 좀 많이 내주고 크로스 공격에 제대로 커팅하지 못하는 그런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주가 정배를 받을 확률이 높은데 제주의 공격력을 봤을 때는 안산의 수비와 그리고 제주의 공격을 봤을 때는 제주의 승이지만 제주의 수비 역시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크로스 공격에 약한 모습이 펠리팡의 제공권이나 아니면 발레야 움직임이 좋은 브루노 이런 선수들에게 실점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단통부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이 좀 뒷공간을 내주는 경향이 있어서 역습에서의 나쁘지 않았던 모습이었던 제주였기 때문에 주중 경기를 보고 최종 픽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초안은 단통부를 보고 있고요. 10번째 경기입니다. 3위 서울대 5위 성남의 경기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포항에게 2대1 승리, 성남은 강원과 1대1로 비겼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페시치가 또 명단에서 제외가 됐고요. 박동진 선수가 입대를 해서 이제 박주영 선수와 고유한 이 투톱으로 나왔었는데 조금 놀라웠어요. 이런 아무래도 고유한 선수의 역할은 전방에서의 그러한 압박이나 이제 많은 활동량 이런 부분을 좀 중점을 뒀었던 것 같아요. 세트피스 2골로 승리를 했었고요. 김진현 선수도 좋았고 한승규도 좋았지만 한찬희 선수가 지금 현재 부상으로 지난 경기에서 교체 아웃이 됐는데 이
부상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비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말씀드리는 서울의 셰필드 축구, 수비수까지 공격에 가담하기 때문에 중앙 수비수까지 공격에 가담을 해서 그런 공간을 좀 내준다는 점, 그리고 측면 공간도 내주고 크로스 공격에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남은 권순영 선수의 중거리골로 비겼었고요. 양동현 선수와 홍시호 선수의 공격진이었는데 일단 이스칸데로프, 임선영 좋았고요. 역습에서의 그런 홍시호 선수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성남이고요. 강원의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 그리고 양동현 선수가 포스트 플레이 또는 측면으로 공격을 할 때 이동을 하면 그 공간으로 홍시호 선수가 침투를 하고 양동현 선수는 측면으로 갔을 때는 그 수비를 딸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좋았습니다. 수비 같은 경우에는 성남 역시 측면 공간, 뒷공간을 좀 내주는 그런 모습들이 몇 차례 있긴 했었습니다. 서울이 정배를 받을 것 같은데 저는 이 경기도 약간은 이변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공격진이 이런 박동진과 페시치가 빠진 그런 공격에서 물론 조영욱 선수가 있기는 하지만 또 만약에 고유한 선수로 나온다면 이런 공격진 자체가 네임밸류도 그렇고 너무나도 좀 무뎌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울의 공간을 홍시우가 역시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 지난 경기에서 이런 그 양동현과 홍시우뿐만이 아니라 토미 선수가 나왔었는데 이 선수 역시 좋은 공격 옵션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일단 성남 사이드로 보고 안전하게 서울의 무패 투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경기입니다. 3위 수원FC 대 1위 부천의 경기인데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아산에게 5대0 승리, 부천은 안산에게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안병준, 모재현, 마사, 다닐로, 유영 키퍼가 있고요. 치솜 그리고 김병우, 백성동이 나갔는데도 이런 그 안병준이 굉장히 좋은 모습, 모재현 선수도 좋은 모습이고 마사 선수는 원래 잘했고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좌측 사이드백 박민규 선수도 좋은 모습, 그리고 말로니 선수도 킥력이나 뭐 패싱력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원 FC가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도 괜찮았고 압박 자체도 좀 좋은 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병준 선수가 너무 잘해주는 수원이지만 세트피스가 조금 불안하고 중앙 공간을 내줘서 중거리를 좀 허용하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는 바이아노, 이 제공권이 좀 좋은 선수고요. 바비오 선수, 뭐 이현일, 곽혜성, 뭐 장현수, 이태호 선수들이 있습니다. 세트피스가 좀 좋은 편이고 부천 역시 역습에서의 스피드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수비 같은 경우에는 좀 파울이 많고 측면 공간과 미드와 수비의 간격, 그리고 역습을 당할 때 좀 위험한 모습들이 좀 많았고요. 이 경기를 봤을 때 주중 경기를 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수원의 승리로 좀 보고 있고요. 부천이 적은 공격진으로 역습에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수원이 그런 공간을 많이 내주는 팀은 아니어서 전체적인 스쿼드 자체도 오히려 수원이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의 측면 공간 그리고 중앙 공간을 말로니 선수 그리고 사이드백인 박민규 선수를 잘 활용한다면 안병준 선수가 득점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는 수원FC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12 인천 대 6위 포항의 경기인데요. 인천은 수원에게 1대0 패배, 포항은 서울에게 2대1 패배로 두 팀 다 패배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 회차에서 K리그가 7경기나 있는데 2부 리그 포함해서 7경기나 있는데 그 7경기 중에서 이 경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인천의 질식 수비를 포항이 뚫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경기고요. 이 경기를 투폴로 가져갈까라고 또 생각을 했지만 이 경기는 차라리 지우는 게 나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은 케인대 선수가 부상이고요. 부상으로 지난 경기 교체 아웃이 됐었고 무고사 선수 그리고 김도혁, 김호남, 김준범 선수가 좋았고요. 세트피스도 좋았습니다. 마지 선수는 부상으로 출전을 못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성과 분혼자가 없는 수비진은 완전히 단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뒷공간도 좀 가끔씩 내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일류첸코가 그 서울의 김남준 선수의 그 실수로 득점을 했고요. 뭐 팔로세비치, 이강혁, 손민규 이런 선수가 좋았고 세트피스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팔라시오스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뭐 서울 상대로 미드진이 조금 밀리는 모습이 있었고 하창래 선수가 부상인지에 대한 여부도 최종픽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항은 전력 손실이 있는데 허영준, 심상민, 김용환 선수가 입대를 했고 뭐 허영준 자체는 경기에 많이 뛰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지만 뭐 심상민과 김용환 같은 경우에는 좌우측에 사이드백을 두 명을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조금 타격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수비 같은 경우에는 풀백과 중앙 수비수 사이 간의 그런 간격이 좀 넓었고요. 그래서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좀 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 세트피스로 2개의 실점을 했습니다. 이 경기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어려운 이유는 그런 이 3명의 입대 선수들 때문이고요. 일단 인천의 무구사의 한 방이나 뭐 세트피스 그리고 공간이 없으면 고전하는 포항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인천 쪽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저도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말씀드린 사항을 봤을 때는 인천의 사이드가 맞지만 저는 이런 경기력 봤을 때는 조금 이변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인천의 수비가 생각보다 엄청 단단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끔 내주는 뒷공간을 포항의 팔라시오스나 이강혁이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인천이 뒷공간을 내주지 않고 내린다고 할지라도 일루첸코의 툭배기에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런 기대를 하는 이유가 일루첸코가 경기당 한두 번의 프리헤더를 하는 모습이 있는데 인천이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천